자, 294페이지까지 왔습니다. 지도 감독과 각종 규제하여 이제 우리 중개사법의 전체를 보시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가 지도 감독입니다. 항상 이 단원이 나오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업종에는 지도와 감독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국이나 병원도 감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죠. 의사 자격 없는 사람이 수술을 한다. 그러면 심각하잖아, 그죠? 그래서 병원도 약국도 지도 감독을 하는데 누가 할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중개사법도 공인중개사를 지도 감독하는 단원에 들어왔고, 첫째 줄 중요합니다. 자, 첫째 줄에 국토장관 동그라미 합시다. 시도지사 동그라미, 등록관청은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했습니다. 개공사 또는 이렇게 나가니까 개공사 앞에 1번 답시다. 1개공사 또는 2번 거래정보사업자, 3번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조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은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무소를 감독할 수 있는 자가 누굴까요?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체크하셔야 되죠. 자, 지금 동그라미 해드렸으니까 대답합니다.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자 누구죠?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누구를 감독한대요? 1. 개공사를 감독한대요. 2. 거래정보사업자를 감독한답니다. 3. 달았죠? 무등록업자도 감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조문에서 누가 누구를 감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할 개공사가 될 사람들은 누가 감독한다?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감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등록업자를 감독 못한다. 이거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감독 대상자는 등록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OX, X, 무등록업자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감독 대상자 정리하셨고, 교재 295페이지 상단에 3번 밑에 4번 감독상 명령 등의 필요 사유입니다. 자, 감독을 할 때 무엇 때문에 한다느냐 하니까 박스 1번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감독합니다. 거래 동향 동그라미. 2번 이 법에 대한 위법 행위를 확인하여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개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해서 감독합니다. 행정처분 동그라미. 자, 이제 여기에 감독 사유인데 앞으로 여러분들 감독 사유는 지금 동그라미 한 게 그 행을 동그라미 하셨는데 예전에는 이랬어요. 거지 행동이라 해서 이 사람들이 거래정보사업자 등은 감독할 수 있는 사유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감독한다. 이게 사유였어요. 사유가 뭐라고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감독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뭐 필요할 때 감독합니까? 하니까 국토장관이 배고프면 감독 나가겠다. 술 고프면 감독 나가겠다. 이렇잖아.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그게 황당했던 법이 지금 뭘로 들어왔습니까?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행정처분을 할 때 감독하겠다.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감독 사유가 구체적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감독은 거행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거행한다 할 때 그가 뭐죠?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행은 행정처분상 감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쭉 내려가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다. 이런 것들은 읽으시면 되는데 제일 밑에 불응시의 제재입니다. 역시 별표 딱 찍어놓고 자, 지도 감독상 업무의 보고,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개공사와 거래정보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제재를 받는다. 넘어가면 자, 개공사 동그라미 딱 하시고 첫째 줄에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죠. 자, 2번 거래정보사업자 동그라미 하시고 첫째 줄에 거래정보사업자가 니나 감독 잘하세요 하고 감독을 거부를 위반하게 되면 얼마? 5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밑줄 딱 긋습니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잖아요. 그죠? 자, 하나의 주제라는 말은 지도 감독이라는 주제 밑에 위반하는 자가 다른 것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체크해 봤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감독하니까 지도 감독을 위반하는 자도 이런 자들이 위반하겠지. 그래서 개공사는 위반하면 6월에 업무 정지라 그랬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방금 뭐라고 체크하셨습니까?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하는데 거기 무등록업자는 감독 대상인데 제재가 안 보이죠. 이는 무등록업자 그럼 적발되면 감독을 안 하느냐는 아니고 국토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징역이나 벌금을 매기는 게 아니니까 무등록업자는 적발되면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나 과태료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없을 뿐이지 무등록업자 적발되면 당연히 제재가 있습니다. 3년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이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감독할 수 있다. 그때 감독 사유는 거행한다. 그가 뭐죠? 거래 동향을 파악하거나 행정처분상 감독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개공사가 니나 감독 잘하세요. 나 퇴근합니다. 이러면 이거 감독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6월에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을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무등록업자는 안 보이지만 당연히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그래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감독하니까 위반하더라도 이 세 사람이 위반한다는 의식을 하고 단원을 보셔야 됩니다. 또 항상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 문제된다. 항상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도 감독이 이제 가볍게 서론이 출발됐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국토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등록관청이 감독을 나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위반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위반된 행위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독자들이 감독을 나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위반하고 있다니까요. 자, 위반하고 있으면 1번 계속 위반하시오 그래야 된다. 2번 그 행위를 정지나 취소를 시켜야 되겠다. 답이 몇 번? 2번이죠. 자, 그 행위를 정지나 취소를 시키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 행정처분을 한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원이 밑에 내려오면 제2절 행정처분 이렇게 갖다 붙었는데 이 수업을 중개사법을 1년이나 공부하고도 행정처분이 무엇입니까 하면 1년을 공부한 사람이 더듬더듬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자, 지도 감독을 나가서 위반된 행위를 발견하면 뭐 해야 된다? 정지나 취소하는 것을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시험 칠 때까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이 어쩌고 하면 당연히 정지나 취소를 말하는 것을 익혀놓으셔야 돼요. 이거를 1년을 공부하고도 그 개념을 안 잡고 있더라고. 그죠? 그래서 스토리 보이시죠? 감독을 나가보니까 그자들이 위반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럼 계속 위반하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정지나 취소를 시키는 것을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에 따라서 지금 행정처분 단원이 딱 들어왔고 교재 296페이지 행정처분의 표가 하나 딱 들어오죠. 그죠? 그 중간에 표 왼쪽에다가 왕별 딱 그릇이 놓고 암기 딱 적으셔야 됩니다. 이 표에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는 반드시 시험 때까지 암기할 것. 지금 암기도 하고 지금도 이 표대로 지금부터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까지는 이 표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보통 제가 암기하세요 이러면 거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표를 하염없이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머리로는 카톡 왔는지 가스 잠궜는지 딴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쳐다보는데 그렇게 보면 절대로 이거 암기 안 됩니다. 암기라는 말은 공부하시고 또 지금도 하겠지만 반드시 공부가 되고 나거든 빈 종이 딱 갖다 놓고 안 보고 그대로 그려봐야 돼. 이걸 그대로 그렸을 때 내가 암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를 안다니까요. 그래서 암기 하는 말은 꼭 그대로 뺏겨서 그려봅니다. 안 보고 그래야 암기가 됐는지를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공부하시고 빈 종이를 딱 갖다 놓고 이거를 안 보고 그려다 보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온다고요. 그 안 되는 부분을 다시 돌아와서 내가 뭐를 모르지 하고 다시 보고 다시 적고 이러면서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는 언제까지 시험 때까지 암기합니다. 단순 암기식이고 암기하면 5문제가 해결됩니다. 5문제. 굉장히 큰 단원이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 표대로 공부를 하는데 자, 일단은 행정처분을 하는 자가 누구지요? 제일 왼쪽에 국토장관 동그라미 합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동그라미 그리고 바로 밑에 등록관청이 행정처분권자다. 이거부터 딱 잡으시고 오른쪽 이 사람들이 누구를 행정처분할까요? 하니까 국토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까 들으셨죠?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하고만 논다? 국토장관하고만 논다. 여기까지 갔다고요. 자,
교부한 시도지사는 누구를 행정처분한다? 공인중개사와 소공사를 행정처분합니다. 그 다음 등록관청은 누구를 행정처분한다? 개공사. 등록한 자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해줬으니까 위반을 하면 개공사를 행정처분하는 그게 표인데, 자, 우리는 그걸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교재는 그래 돼 있으니까 공부하는 모습에서 행정처분을 당하는 사람이 첫째 누구? 개공사. 두 번째 공인중개사. 세 번째 거래정보사업자를 행정처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행정처분할 수 있는 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일신전속적이라 그럽니다. 개공사는 다른 사람이 절대 못해. 누가 한다? 등록관청만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표가 그렇죠. 왜 그러냐면 개공사는 등록관청에서 등록을 한 자니까 위반을 하더라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하는 거예요. 자격증은 누구에게 받았죠? 시도지사에게 받았으니까 이 공인중개사가 위반을 하면 시도지사가 정지나 취소를 내리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가 정지나 취소를 시킵니까?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이렇게 공부했죠. 요 짝부터 잘 지우셔야 됩니다. 이 짝부터 시험에 들어오니까 암기는 이거부터 하셔야 되고, 자, 좀 공부를 열심히 하시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는 행정처분, 여기는 지도감독이죠. 자, 보고 대답합니다. 개공사는 국토장관이 감독할 수 있다. OX. 감독하면 저기 보는 겁니다. 여기는 행정처분이잖아, 그죠? 국토장관은 개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맞잖아. O. 대답을 그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국토장관은 개공사를 행정처분할 수 있다. OX. X입니다. 행정처분, 정지나 취소는 등록관청만 합니다. 이 짝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개념 잡으셨나요? 한 번 더 합시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를 감독할 수 있다. OX. 감독하면 저기 보고 행정처분하면 여기 봅니다. 적어놓고도 지금 못 찾는 분 있다니까 지금, 그죠? 적어놓고도. 자, 다시. 시도지사는, 제가 손이 여기서 움직인다고 여기서 따라다니면 안 된다고.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를 감독할 수 있다. X입니다. X. 감독하면 여기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를 감독한다는 말이 없잖아, 지금. 그죠? 이걸 찾으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용어가 뭐였죠?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증이 어디 있는 사람? 장롱속에 있는 사람을 국토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독할 일이 없잖아, 지금. 그래서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를 감독한다 하면 X예요. 그 대신에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를 행정처분할 수는 있다고. 그러면 이 자격증이 장롱 속에 있는 사람을 왜 정지나 취소를 시킵니까?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뭐 시켜야 된다? 취소나 정지는 시켜야 될 거 아니라 지금, 그죠? 그래서 행정처분에는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다시. 국토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를 감독할 수 있다. OX. 당연히 어제 감독 여기잖아요. 국토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를 감독할 수 있죠. 감독도 하지만 저자가 위반을 하면 정지나 취소도 국토장관이 행정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장관하고만 논다. 지금 이렇게 했잖아, 지금, 그죠? 자, 대충 어떻게 느낌을 좀 가졌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크게 보고 대답합니다. 지도감독 대상자와, 지도감독 대상자 하면 여기를 쫙 보고 있어야 되잖아, 지금, 그죠? 지도감독 대상자와 행정처분 대상자는 동일하지 않다. OX. 그래요. O. 동일하지 않잖아요, 지금. 감독 대상자, 개공사,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업자를 감독하잖아요. 여기 무등록업자 행정처분 한다, 안 한다? 안 해. 무등록업자는 뭐 있어야 정지나 취소를 시키지. 무등록인데, 지금. 그지? 그래서 무등록업자는 적발되면 3년 징역 3천만 원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됐죠? 감독 대상자와 행정처분 대상자는 동일하지는 않다. 오, 이렇게 크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누가 누구를 행정처분하는데, 자, 그러면 등록관청이 개공사를 정지나 취소를 시킨다라는 말은 취소와 정지를 시키는 게 행정처분인데, 취소는 두 가지를 지금까지 배웠었어요. 절대적으로 취소되는 사유. 절대적이라는 말은 취소하여야 한다 이런 게 있고, 상대적 취소 사유, 취소할 수 있다를 배우신 거예요. 정지는 전부 재량입니다.
자,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를 행정처분한다는 말은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하는 겁니다. 그때 자격 취소, 자격 정지가 행정처분인데 이때 자격 취소는 절대적인 것밖에 없어요. 딱 적발되면 바로 취소돼 버리는 거예요. 절대적 취소, 기속적 취소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공부했지만 국토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데 아까 지정 취소 사유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됐습니다. 들으셨죠? 그래서 국토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때는 요거는 상대적 취소할 수 있다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다. 그죠? 이 표를 지금부터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개공사에 대한 취소 정지는 개공사는 뭐 등록이 취소되겠지. 등록했는 사람이니까. 정지는 업무가 정지되겠죠. 공인중개사의 취소는 당연히 자격증을 취소하겠지. 정지는 자격을 정지하겠지.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자격 정지는 누구만 해당된다? 소공사만 해당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게 이제 표를 암기하는 거예요. 그 표가 그대로 돼 있죠,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 달 동안 들었던 것들을 지금 복습한다 그랬잖아. 그죠? 큰 표를 보시면서 자, 내려가면 밑에 1번. 좀 전에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가 딱 들어오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이 취소되는 것만 있지 정지라는 말이 없다는 걸 잘 보셔야 돼. 자, 그래서 행정처분은 모두 몇 개? 5개예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를 우리는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지정 정지가 없다는 것도 의식해 놓으셔야 돼. 자, 그리고는 취소 사유 오른쪽 갑시다. 아까 공부했던 거 확인합니다. 297페이지 상단 거래정보사업자가 취소되는 사유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운영하지 않으면 취소한대요. 어디 동그라미 할까요? 1. 동그라미 1년. 2번 거짓 부정한 방법 거짓 동그라미 놓고 앞에다가 다시 허위 적으셔야 된다 그랬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거짓만 보면 자동으로 허위. 3번 운영 규정의 성인 위반 운영 동그라미. 4번 첫째 줄에 공개를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면 아까 취소한다고 예도 들어드렸습니다. 정보 동그라미. 그리고 5번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해산 그 밖의 사유로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거기 해산에 동그라미 놓고 개인이 죽으면 사망, 법인이 죽으면 뭐라고요? 해산. 그럼 죽으면 더 이상 운영 못하는 건 상식이죠. 자, 그래서 시험 치는 날까지 노래 부를 겁니다. 첫 번째, 거래정보사업자가 취소되는 사유 제목이 뭐죠? 허, 운, 정, 해, 이를 지금 동그라미 했고 했던 내용들을 전부 복습한다 지금 그랬잖아. 그죠? 자, 다시 허가 뭐죠? 허위, 거짓, 허위 딱 들어오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취소합니다. 운,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정,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해, 사망하거나 해산해서 더 이상 운영 못하면 이런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합니다. 지금 여러분 1월달 수업은 요 제목 잡는 게 중요합니다. 가사까지 아직 안 가도 되죠. 10월달까지 갈 거니까.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취소되는 사유는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이렇게 딱 잡습니다. 허운정 해일 됐고. 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가 들어옵니다. 298페이지 제일 상단 자격 취소 사유 여기 보고 계시죠?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취소될 때는 절대적으로 취소되는데 취소 사유가 뭘까요? 하니까 상단의 박스 기업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대요. 부정 동그라미. 지금 동그라미는 하지만 상식 아닙니까? 거짓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했다. 나중에 적발되면 바로 취소시켜야 되겠죠. 부정 동그라미. 니은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무하는 자 양도 동그라미 대여 동그라미 양도대여 하다가 걸리면 바로 취소입니다. D 것. 자, 36조에 따른 자격 정지를 받고 정지 기간 중에 자, 정지 기간에 동그라미 뒤에 읽거나 마나 정지 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면 바로 취소입니다. 정지 기간에 동그라미 리얼 내려면 이 법을 위반하여 이 법이 중요하죠. 이 법의 동그라미 이 법이 뭐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뭐를 받으면 징역형을 받으면 징역형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앞으로 시험 치는 날까지 노래를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따라갑시다. 지금 이렇게 암기 코드는 제가 만드는 게 90%쯤 되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달한 게 한 10%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이거는 이렇게 암기하는 게 더 좋겠다, 그런 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유하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암기 코드가 있으면 제출해 보십시오. 제가 수업할 때마다 하는데 1년에 한 건도 잘 안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죠? 못 만들겠거든 지금 있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다시. 거래정보사업자 취소 사유 제목이 뭐죠?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됐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가 뭡니까?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참고로 암기하기 좋게 양대로 부정을 심하게 하는 게 징하게 한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양대 부정 징하면 자격증이 날아가는데 양이 뭘까요? 양도하거나 따라가겠습니까?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정은 중지받은 자가 뻐적뻐적이라면 징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으면 취소됩니다. 얼마나 잘 나오겠어요? 1, 2, 3, 4, 5번 해놓고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으면 이렇게 딱 걸어놓고 취소하여 아닌 것. 단골 문제입니다. 단골 문제. 그죠? 제목 딱 잡으셔야 돼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 날아갑니다. 이제 1, 2월 수업은 이렇게 하고 3월 첫 수업 딱 출발할 때는 이제 암기표 딱 내드린다 그랬죠. 그러면 암기표 가지고 자 3번 보세요, 4번 보세요 하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10월 달까지 계속 수업 중에 암기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처음 일에 공부할 때는 한 달치를 다 묶어 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서 문제 나올 때 여러분이 제일 점수 따기가 좋아요. 그죠?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뭔가 이렇게 많은 것 같이 보이죠.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점수 따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암기표를 지금 좀 주시죠. 지금 줘봐야 전부 구다는 소리잖아. 허운정, 해일, 양대, 부정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전부 구다는 소리 같잖아, 그죠? 이제 한 번은 들어 놓으셔야 돼. 이게 잊어버리더라도,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 한번 봅시다. 오른쪽이 자격증 반납 천천히 보시면 되고, 자, 301페이지 상단에 소공사에 대한 자격 정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죠? 자격 정지는 누가 받는다? 소공사가 받는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나 자격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재 301페이지 제일 상단 소공사에 대한 자격 정지 사유 하여 1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공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넣을 수 있죠. 자격 정지는 아무리 길어도 얼마다 6개월이에요. 6개월 이하 자격 정지다. 언제 자격이 정지됩니까? 기업 금지 행위를 하면 동그라미 니은 12조 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되면 그게 2개 이상 사무소를 뭐라 그런다? 이중소속이라 그래요. 바로 밑에 보이죠? 이중소속할 때 동그라미 디귿 26조 3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합니다. 거래계약서 할 때 동그라미 놓고 다운계약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계약서 이중 기재하다가 적발되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리얼 이번에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돼요. 거래계약서 할 때 역시 동그라미 미음 자 25조 사항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할 때 동그라미 합시다. 비업 25조 1항에 따라 성실을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안 하면 자격 정지됩니다. 확인 설명할 때 역시 동그라미. 자 시옷 인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동그라미. 자 그 6개를 시험 칠 때까지 이렇게 따라갑니다. 거래정보사 소공사가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는 지금 제목이 뭐였죠? 금을 동그라미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이중 소속할 때 동그라미 하셨죠? 앞으로는 숫자를 2로 자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소속은 자격이 정지됩니다. 자 일단은 가사는 천천히 가도 되니까 큰 제목부터 기억합시다. 소공사가 2인이 두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해요. 2인을
설설기게끔 만들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세팅 딱 하셔야 됩니다. 자격 정지는 누가 받는다고요? 소공사만 받습니다. 근데 소공사가 어떻게 하면 자격이 정지됩니까? 이인을 설설기게끔 하면 자격 정지다. 제목이 잡혀야 가사로도 찾아갈 거잖아, 그죠? 자, 이인 설설계계금 두 사람을 설설기게 만들면 자격이 정지되는데 이때 이인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 몰라도 되죠. 뭐 남자 여자가 만약 남자 같으면 두 놈을 설설기게끔 하면 자격 정지되는 거예요. 여자 같으면 어떻게 읽어야 되죠? 두 녀를 설설기게끔 하면 자격 정지됩니다. 제목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소공사 어떻게 하면 자격 정지됩니까? 이인을 설설기게끔 하면 자격이 정지된다. 이제 제목이 잡힌 분들은 이가 뭐죠? 이중소속 천천히 가도 돼요.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말로만 설명하면 자격 정지 받아요. 계약서를 이중 작성하면 이중 작성이라는 게 다운 계약서 이런 거죠. 적발되면 자격 정지입니다.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아니하면 급이 뭐였죠? 금지 행위는 정지 사유. 한 달 동안 들었던 것을 지금 10분 안에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많게 보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 취소, 자격 정지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그 교재 301페이지 하단에 자격 정지 처분권자는 당연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예요. 거기 2번에 1번 자격 정지 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그 교부에 동그라미 딱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다. 자, 교부한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기도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계속 강조를 했지만 여러분이 서울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았어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교부한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서울에서 자격증을 받아서 서울에서도 영업할 수 있지만 경기도나 뭐 제주도 가서 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자격증은 서울에서 받았는데 제주도에서 일하다가 자격증을 잊어버렸어. 그러면 자격증을 새로 받아야 되잖아요. 내 사무소가 있는 시도지사일까요? 교부한 사람일까요? 교부한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영업은 어디서 하더라도 자기 자격증의 이름이 친정이 자격증이 교부한 데서 딱 정리가 돼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자격 취소나 정지는 누가 한다? 교부한 사람만이 한다는 걸 의식해 놓으셔야 돼, 이게. 그럼 이거 시험에 뭐라고 낼까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리 나가면 무조건 X다 이 말이에요, 지금. 됐죠? 자격증 취소나 정지는 누가 한다? 교부한 사람만이 한다는 걸 크게 강조합니다. 자, 넘어가면 교재 302페이지 거기 상단에 자격 정지의 기준 하는 말이 있습니까? 자, 첫째 줄에 기어 자격 정지 기준은 줄이나 하나 꺼십시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 줄 딱 꺼놓고 이게 무슨 말인 거니까 좀 전에 그랬잖아요. 자격 정지는 아무리 많아도 얼마나 그랬죠? 6개월 이하의 자격 정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걸 위반해도 어떤 사람은 6개월 매기고 어떤 사람은 1개월 매길 수도 있잖아. 6개월 이하니까. 그죠? 그러면 똑같은 행위를 위반했는데 누구는 6개월 매기고 누구는 1개월 매기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래서 6월 이하의 자격 정지지만 이것들이 각각의 기준이 있다. 기준을 주고 심하면 플러스 2분의 1을 올리고 약하면 2분의 1을 까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준표가 거기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수업할 때는 지금 제목만 알아도 이뻐 죽겠는데 이것들의 각각의 기준까지 다 가는 건 여러분이 너무 어지러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할 거니까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단다 이렇게 아시면 된다고. 자, 그래서 밑에 국토교통부령으로 기준을 정하는데 거기 1번 끝에 보니까 정지 기준이 6개월이라고 돼 있죠. 거기 일단 6개월의 동그라미. 2번 끝에 6개월 돼 있죠. 6개월 동그라미. 3번 끝에 보면 6개월 돼 있죠. 6개월 동그라미. 자, 그럼 요 세 개가 6개월짜리고 나머지 밑에 것들은 전부 얼마짜리? 3개월짜리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것도 암기를 시키겠지만 요 3개월짜리가 4개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요 4개에다가 위에 있는 거 하나 상내로 오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 기준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기준에 대해서 시험을 2번 물었는데 이건 아주 모질게 거는 거죠. 표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개념은 잡아 놓으셔야 돼요. 자, 다시. 소공사가 6개월 이하의 자격 정지 받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인을 설설기게끔 하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이인설설 개개금. 그런데 이 자격정지는 각각의 다 기준이 다 있다고. 방금 좀 동그라미 해드렸지만 기준에서 심하면 2분의 1을 올리고 약하면 2분의 1을 까줄 수 있다. 그래서 기준 하는 게 있는데 딱 보니까 3개월짜리 기준이 모두 몇 개? 4개. 그 문제 되겠구나. 이렇게 의식을 하라고. 다른 거 하나 딱 붙이겠죠. 그렇게 해서 그 개념만 잡으시고. 자, 내려가면 302페이지 제일 밑에 가중 또는 감경이 이렇게 합니다. 시도지사는 위반 행위의 동기나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자격 정지 기간에 줄 것이에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다.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거 이야기했죠. 그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일 밑에 그러나 아무리 가중하여 처분하더라도 어차피 얼마를 넘을 수는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왜? 6월 이하의 업무 정지니까. 그죠?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는데 지금 여러분 거기 기준을 언뜻 보니까 기준이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었죠. 3개월짜리가 4개인데 자, 요 기준을 주고 심하면 2분의 1을 올리고 약하면 2분의 1을 감경 까준단 말이죠. 자, 6개월에 2분의 1을 보태면 얼마? 9개월이잖아. 까주면 3개월이잖아. 그죠? 그래서 기준 6개월짜리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9개월 3개월 넣는데 아무리 많아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 3개월짜리 기준이 4개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심하면 2분의 1 올리고 약하면 2분의 1을 까줍니다. 자, 3개월에 2분의 1을 보태면 얼마? 4개월 반까지 내려라 이 말이잖아. 그죠? 3개월에 2분의 1을 보태면 딱 3개월에 2분의 1을 까주면 1개월 반까지 내려라 이 말이잖아. 이게 그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할 수 있답니다. 자,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고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게 지금 한양 넘기시면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이 단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304페이지 상단 개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 역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거 별표 찍어놓고 개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려가면 큰 1번 절대적 등록 취소라는 말 찾았습니까? 거기 줄 것입시오. 절대적이라는 말은 옆에 필연적, 필수적, 기속적, 반드시 한다 이 뜻이에요. 다 같은 말이고 바로 밑에 등록관청은 개공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무소 등록을 줄하나 겁시다.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을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절대적 취소 1번 내려오면 다 했던 것들입니다. 법 10조 1항에서 2호까지 이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 줄 끝에 결격 사유입니다. 결격의 동그라미.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바로 취소예요. 결격. 그 결격 사유가 밑에 내려와 있고 자, 쭉 밑에 내려오면 동그라미 2번. 규정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개설 등록을 하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까지 동그라미에서 길게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해놓고 거기 사에다가 다시 동그라미 했는 데서 동그라미 다시 합니다. 사. 제일 밑에 3번 거짓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허위 이래 나가잖아. 그죠? 허위에 동그라미 해놓고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상식 아닙니까? 거짓 부정하게 등록했다. 적발되면 바로 취소예요. 오른쪽 4번 개인인 개공사가 사망하거나 이번에는 사망에 동그라미 합시다. 개인이 죽으면 사망, 법인이 죽으면 뭐라고요? 해산하면 더 이상 운영 못한다. 그죠? 사망에 동그라미. 5번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서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 이거를 개공사의 뭐라고 부른다? 이중 소속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이중의 동그라미. 자, 6번 19조 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를 업무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나 대여하면 양도의 동그라미. 정 빌려주다가 걸리면 무조건 취소예요. 양도 동그라미. 7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또 업무 정지 기간에 동그라미. 업무 정지기간에 동그라미 꼭 거기 정에다가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 기간 부르면 자동으로 뻐적뻐적 일하면 그건 무조건 취소예요. 정지 기간. 마지막 8번 최근 1년 이내에 1년에 동그라미 하시고 이 법에 의하여 줄 것입니다. 2회 이상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까지만 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받았다. 그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받으면 3번 받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스트라이크 3개 받으면 아웃된다. 이거 아시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받으면 즉 1년에 몇 번? 3번 받으면 아웃시키겠다 이 말이죠. 1년에 동그라미. 이 8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등록을 취소시키는 사유는 절대적과 상대적이 있는데 절대적은 취소하여야 한다예요. 상대적은 취소할 수 있다는데 습관적으로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절대적 취소가 시험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자, 그 8가지를 앞으로 노래로 이렇게 부릅니다. 결, 사, 허, 리, 사, 양, 일정이 절대적 취소입니다. 일단 가사 제목을 잡아야 뭐 가사를 찾아가죠. 자, 절대적 취소 사유 방금 동그라미 해드린 게 뭐라고요? 결, 사, 허, 리, 사, 양, 일정.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해 봅시다. 방금 했지만 바로 연결되겠나요? 결이 뭘까요? 동그라미 해드렸잖아.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그렇게 찾아내면 이제 이뻐 죽겠고 사실은 그죠? 결격 사유 절대적 취소입니다. 사가 뭐였죠? 사망. 딱 그러죠?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사망. 그 다음에 허가 뭐였죠? 그렇지. 허위만 찾아내면 시험 지문에서 거짓, 부정한 방법은 저절로 올라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리가 없었죠. 리는 아까 이중 소속에 동그라미 하시는데 거기 이 동그라미 했어요. 이중 소속을 왜 리로 하는가 하면 허리 만들려고 지금 리 한 거예요. 또 북조선에서는 리중 소속 그래요. 남조선에서는 이중 소속이니까 자기 친한 대로 읽어요. 자, 리가 뭐라고요? 이중 소속하면 절대적 취소다. 사가 길게 동그라미 하셨죠. 이중 등록 사무소. 강남에 등록한 자가 종로 가서 또 등록했습니다. 이중 등록 사무소 적발되면 바로 취소입니다. 양이 뭐였죠? 양도나 대여하면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뭐 돈 받고 빌려주면 바로 취소예요. 1이 뭐였죠? 자, 1년은 그림으로 기억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업무 정지 받으면, 그러니까 결론은 업무 정지 몇 번? 3번 받으면 아웃된다 그랬잖아요. 그지? 1년에 그림으로 보시고. 정은 뭐지요? 업무 정지 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면 그건 바로 취소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작년 32회 때도 이래 나왔어요. 다음 중 절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1, 2, 3, 4, 5 중에서 답은 3번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다음 중 절대적 취소가 아닌 걸 찾으시오. 이렇게 나오더라도 문제 위에다가 뭐 적어야 됩니까? 결, 사, 허, 리, 사, 양, 일정을 딱 적어놓고 천천히 찾아가는 거예요. 자, 지금은 가사까지 다 가는 건 좀 벅차잖아요. 양이 참 많기 때문에 제목 잡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등록관청에서 그죠?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여러분들은 취소시키시오 이래 있으면 안 되고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제목을 잡으라고요. 여러분 영업을 하고 있다가 절대적 취소돼 버리면 3년 동안 영업 못 해요. 그러면 내가 직기 비품 돌려놓고 임대료 내다가 만약에 여기 해당돼서 취소되면 3년 동안 중개업을 못 한다. 자기 사업이 망한다는 말하고 같잖아요. 3년 동안 영업 못한 자가 다시 나오면 영업하겠어요, 그거? 그래서 절대적 취소시키러 오면 취소시키시오 이래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야 된다 해서 제목을 잡아라고요. 조금 문학적인 재질 있는 분은 좀 앞에 붙여도 돼요. 절대적 취소는 울며 불며 이래 한 4가지 갖다 붙여도 돼요. 울며 불며 어떻게 합니까?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주는데 사양이 몸에 좋은 뭐 사양 우황 이런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자, 제목 잡습니다.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만 잡아야 돼. 또 다른 데 잡으면 안 되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준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이 뭐죠? 결격 사유 이래 가는 거예요. 사가 뭐죠? 사망 해산. 허는 허위 거짓 이래 나가죠. 리 하면 이중 소속 또는 리중 소속하면 절대적 취소예요. 또 사가 들어왔잖아요. 이 사는 이중 등록 사무소. 강남에 등록한 자가 종로에 또 등록했다. 이중 등록하면 바로 취소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나 대여하면 이런 그림으로 보라고 그랬죠.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업무 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정은 정지 딱 나오죠. 정지 받은 자 뻐적뻐적 일하면 그건 바로 취소예요. 개심죄. 제목 잡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집중해서 보는지 봅니다. 지금 금방 있는 것도 잊어볼까 봐 다시 거래정보사업자가 취소되는 사유 제목이 뭐죠? 허운전
허윤정, 해일. 허윤정이가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됩니다.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는 뭐지요? 양대, 부정, 징. 양대로 부정을 심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되는 거예요. 양대, 부정, 징. 그 다음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는요. 이인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그때 이인이 남자죠, 여자죠? 그거 몰라도 된다 그랬죠? 하여튼 자기 의식하라고요. 남자 같으면 두 놈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 정지되는 거예요. 여자 같으면 두 녀를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이 정지된다. 이인, 설설, 개금.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적 취소는 뭐지요? 결사, 허리, 사양, 일정 이렇게 갑니다. 이게 한 달 동안 했는 걸 지금 10분 만에 지금 다 동그라미 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빠르게 가지만. 자, 여러분들은 시험에서는 절대적 취소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하면 씩 웃으면서 결사, 허리, 사양, 일정을 찾으면 되는데 원래 시험에서 상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죠. 왜? 내가 알고 있는 절대적 뽑아내버리면 나머지는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절대적만 알면 이 단원이 크게 해결이 된다고. 물론 절대적 다 알고 상대적 알고 업무적인 다 알면 좋은데 뭐 귀신도 아니고 여러분들 또 알아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죠? 절대적은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고. 절대적이 잡으면 어차피 해결이 된다고 이게 그죠? 자, 그래서 절대적은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제 넘어가면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한 306페이지 이것도 다 들었던 거예요. 자, 상단에 상대적 취소 사유. 상대적 취소를 다른 말로는 뭐다? 임의적 취소 사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모두 몇 개? 11개가 준비되어 있고 오늘 제목 정도만 잡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사가 두째 줄에 정보 위반합니다. 정보 동그라미. 정보 위반하면 상대적 취소. 2번 계속하여 6개월을 무단으로 휴업합니다. 6개월 동그라미. 무단 휴업하면 상대적 취소. 3번 많이 했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정을 설정하라 그랬습니다. 보정 설정 안 하면 상대적 취소예요. 보정 동그라미. 4번은 별표입니다. 어쩌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등록 기준이 미달되면 상대적 취소. 등록 기준에 동그라미. 5번 금지 행위를 하면 상대적 취소예요. 금지 행위 동그라미. 6번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둡니다. 그 2 이상의 사무소 줄 닦아놓고 이를 이중사무소 그래요. 원래 중개사무소 몇 개 만들어야 되죠? 딱 하나만 만들어야 돼. 근데 임시시설물이나 하나 더 만들다가 적발되면 상대적 취소다. 그런 뜻이에요. 2개 사무소. 7번. 그 6번하고 7번은 묶어야 돼요. 같은 말이니까. 임시중개시설물도 상대적 취소입니다. 여러분 임시중개시설물이 어떤 거죠?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하는 것도 사무소로 본다. 이렇게 했죠. 임시시설물. 8번. 거래계약서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합니다. 그 우리말하면 다운계약서 작성하면 상대적 취소예요. 거짓 동그라미. 9번 내려가면 법인인 경영사가 겸업 제한을 위반합니다. 겸업 동그라미. 여러분 법인은 해야 될 업무가 딱 정해져 있다 그랬죠. 공인중개사나 부칭육전은 안마 시술 수업을 해도 된다. 이런 거 공부했어요. 어떤 업무를 해도 되지만 법인은 딱 해야 될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그 업무를 위반하면 상대적 취소다. 그런 뜻이에요. 겸업. 자, 오른쪽 10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조문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받고라는 거 옆에다가 슬러시 딱 찍어요. 옆에. 이는 받고의 줄을 딱 끊는다는 뜻은 숨 한번 쉬어야 돼요. 여기에. 받고 다시 업무 정지나 과태료에 해당되면 상대적 취소인데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 2번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 사유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를 얼마나 어려워하는가 하면 자, 한번 봐봐요. 지금 받고에 줄 거죠. 했는데 아까 이거 했죠.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한 번 더 받으면 어떻게 된다? 절대적 취소라고 배우셨잖아. 그죠? 근데 지금 상대적 취소에는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3번 받고 다시 한 번 더 받으면 이게 어떻게 해서 상대적 취소입니까? 자꾸 이렇게 어려워한다고. 그래서 지금 읽었던 조문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자,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 과태료를 3번 받았다라는 말은 정지하고 정지 더 받았으면 끝났잖아. 지금 이게. 그죠? 요거를 과태료 받았다. 그림이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1년 이내에 정지나 과태료를 3번 받았는데
이렇게 받아도 끄떡도 없어요. 다시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받으면 상대적 취소다. 지금 이 조문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묻기를 정지, 과태료 받은 자가 과태료 받으면 뭐게? 이래 묻는다고요. 뭐? 상대적 취소.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정지, 과태료 받은 자가 정지를 받으면, 자, 이러면 정지가 모두 몇 번 보인다? 3번 보이면 이거는 뭐 한다? 절대적 취소니까 제외하겠다. 지금 마지막에 줄 거는 게 그거라고요. 뭐를 힘들어 하는가 하면 업무 정지를 2번 받고 1번 더 받으면 아웃되는데 1년에 정지나 과태료를 3번 받은 자가 다시 정지나 과태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상대적 취소입니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딱 기억하면 되죠. 어쨌든 그 문제에 정지가 3번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절대적 취소예요. 아무리 말이 어렵게 돌더라도 정지가 2번이면 상대적 취소다. 지금 그 뜻이에요, 이게. 한 번만 더 그릴게요. 그림그리지 마시고. 자,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나 과태료를 3번 받는 모양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정지 1번 받고 과태료를 2번 받았어. 이것도 그림이 정지나 과태료를 3번 받은 거예요. 이렇게 받아도 끄떡도 없어요. 다시 정지나 과태료를 받으면 상대적 취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시험에서 정지, 과태료 받은 자가 과태료 받으면 뭐게? 이래 묻는다고요. 상취. 정지, 과태료 받은 자가 정지 받으면 뭐게? 상취. 절대적으로 정지가 2번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크게 어려워하지 말고 이거를 어떤 선생님은 한 페이지를 적어놔요. 왜 한 페이지 적으면 안 되는가 하면 정지, 과태료를 거꾸로 과태료, 정지, 과태료 이렇게 순서 바꿀 수도 있잖아. 또 과태료, 정지 또 순서 바꿀 수도 있잖아. 이거를 한 페이지를 그려놓는다고. 그러니까 그려줘서 고맙긴 한데 집안에 우환 있는가 걱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결국 지금 이야기 정리 다 했잖아요. 정지가 3번 보이면 뭐? 절대적 취소. 아무리 복잡하게 말을 하더라도 정지가 2번이면 상대적 취소.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거기 11번 별표. 독특합니다. 이거는 개공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 독점교제와 줄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줄 것입니까? 제 밑에 최근 2년에 2번 제재를 받으면 이게 상대적 취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죠. 한번 더 합시다. 절대적 취소 제목이 뭐죠? 절대적 취소. 결사, 허리, 사양, 일정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줍니다. 가사는 아직 전체 가야 돼요. 상대적 취소가 쫙 내려가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2년에 2번 제재를 받으면 이게 상대적 취소라는 게 중요해요. 요 시험에 뭐라고 내고 싶은가 하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2년에 2번 제재를 받으면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이거 딱 의식해 놓으셔야 되구나. 공정거래법은 중개사법이 아니잖아요. 독특한 법이 하나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2년에 2번 제재를 받으면 이거 상대적 취소라는 걸 별도로 하나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숫자 많이 했지만 아무리 복잡한 소리 해도 정지가 2번이면 상대적 취소예요.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정지가 3번 걸리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업무 정지가 3번이면 무조건 아웃됩니다. 자, 처음 거저 달성자 됐죠. 거의 상대적 취소까지 들으셨고. 자, 이제 넘어가시면 308페이지. 이제 업무 정지 사유가 들어오는데 복잡합니다, 이게. 자, 지금까지 이제 행정처분을 다 했는데 하나 딱 남았잖아요. 업무 정지 사유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업무 정지 보도록 합시다.